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조금 전 법원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7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 오늘 이 선고 공판에서는 뇌물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무죄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고 손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을 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라고 판결을 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구형에 징역 2년이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태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쭉 지켜보셨는데요. 일단 검찰의 구형량은 12년이었는데 6년이 일단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서는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검찰은 이것이 36억 5천이라는 것이 뇌물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되면 특가법상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추징금 35억을 구형을 한 것인데 법원은 일단 이것이 뇌물은 안 되고 단지 이제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에 해당되는데 국고손실죄는 5억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5년보다는 1년 더 많은 6년을 이제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36억 5천 중에서 2억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그 비서관들이 바꿔서 나중에 알았던 따라서 그 점은 이제 무죄고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면 33억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또 원래 추징을 하려면 판결이 확정돼야 되지만 그 전에 미리 하는 간합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소위 그 친박들을 유리한 지역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개입한 그런 명백한 그 범행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인데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죄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남 전 원장 또 이병호 전 원장의 선고도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형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형사 32부에서 전 국정원장 3사람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특활비를 준 것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정원장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안 줄 수가 없고 또 국정원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한다를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설마 이거를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쓰겠느냐 그런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에 있어서 국정원장들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더 책임이 크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게요. 특활비 수수를 관행으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법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전에도 그렇게 쭉 좋아왔다는 그 국정원 관계자들 진술도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부에 낸 진술서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내서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진술서에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새 비서, 소위 문고리 3인방,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새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관행적으로 쭉 해왔다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주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걸 시행을 해라.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진술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 세 사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게 그러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니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라고 한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밖에 없고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증거로서 인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양형 참작이 되나 보죠, 그게?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 이게 아주 나쁜 짓이다. 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하고 범행을 한 경우와 혹시 법에 위반될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이제 양형 사유에 저는 이게 증거가 다 확실하게 드러나야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100%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겠죠. 나는 이것이 명백히 아무런 그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하라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근데 너네들이 법에 위반되는데도 했으면은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일단 공천 개입 혐의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시를 해서 유리한 사람을 좀 공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유죄라고 선고를 그렇습니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13 총선 2016년 그 총선에 대비를 해서 그 전에 11월 달부터 이제 그 다음에 3월까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 그 당선이 가능한 지역의 소위 진박들, 친박 중에서도 진박들을 내보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고 그리고 그 공천 룰도 이 진박들에 유리하도록 짜고 그리고 그거 실제로 실행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공천 룰까지 짜서 박 전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또 그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 전달을 해서 이 이한구 위원장을 통해서 청와대 예우 중에 150% 반영이 됐다. 이런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뭐 증거상으로는 다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2년이 나왔다는 건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형이 된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글쎄 그 대개 구형량보다 이제 선고량이 낮게 조금 나옵니까? 낮게 나오는데 지금 이 경우 보면은 상당히 오히려 검찰의 그 구형을 많이 반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덜 그 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더 명백하게 인정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는 옳지 않고 더더군다나 진박들을 거기다 심어넣기 위해 한 것이니까 국가적으로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 구형에 가깝게 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형량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국정농단에서 24년 일단 1심에 선고가 됐고 오늘 뭐 항소심이 그 2심 항소심 관련 결심 공판이 있었고 역시 여기서 검찰은 30년을 구형했고요. 일단 오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서 6년 선고 또 공천 개입 2년 도합해서 8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2년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선고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벌금이 지난번에 국정농단이 180억. 그다음에 이번에 추징금이 33억. 그러니까 하여튼 금전적으로도 지금 그 한 200억 가까이 또 국가가 뭐 벌금으로 받건 추징을 해서 받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1952년생이신데요. 올해 나이 6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최소 이게 만약 이대로 쭉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90세 이상까지는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이제 뭐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사면 받고 했으니까 박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좀 사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뭐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사면이 되려고 한다면 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1심들이 거의 끝나고 2심도 이제 마무리되는 사건들도 있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재판이 다 끝이 나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면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뭐 정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 되면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어떤 화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좀 더 고생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됐었고 이번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용을 했고 저희가 생중계를 보여드렸는데 뭐 보통 판결문을 읽는 것보다 이번에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그리고 천천히 뭐 설명을 해준 편인 거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 이 판결문을 일반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풀어서 해석을 좀 쉽게 저렇게 한 것이고 저 그대로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엔 그 작년에 대법원의 규칙을 바꿔서 국민적 관심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를 생중계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으려면 일반
일반 국민들이 보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 정도 형을 받았건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재판장도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읽는 것도 좀 천천히 읽어가고 이유도 하나하나 대면서 이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청객도 그 응모율이 굉장히 좀 낮았고 그리고 지난번 국정농단 1심 선고 같은 경우에서는 지지자들도 법원 앞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뭐 대치를 좀 이루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다소 좀 조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오늘은 있습니다. 지금 방청 신청하면 뽑고도 추첨을 하는데 30명을 뽑는데 24명이 지망을 했습니다. 미달이었죠. 그러니까 0.8대 1이었는데 작년 4월 달에 첫 공판할 때는 7.7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올 4월 선고 때는 3.3대 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사실은 이 큰 사건이 이미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고 요거는 곁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뭐 가봐야 박 전 대통령 얼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는 의미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또 이 법원에서 생중계를 해주니까 집에 앉아서도 볼 수 있으니까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쟁률도 일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기존의 국정농단 그 심리하고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오늘 했던 공정개입 재판이 좀 이제 이게 2심으로 가게 된다면 병합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글쎄요, 있을까요? 병합하려면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국정농단 사건은 아마 오늘 결심을 했고 8월 한 24일 날 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정 휴정기 이후에 법원 그렇습니다. 이후에 할 것이죠? 그런데 예. 지금 오늘 이 재판은 이제 그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가도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이 되기는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대법원 가서 같이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따로따로 심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국정농단 2심 결심 공판 검찰이 3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 선고까지 나올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재용 전 부회장이 그 청탁을 했다든지 또 그 그룹을 승계한다든지 그런 걸 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오늘도 뭐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204억 그 전도 무죄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유죄로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실제 만약에 검찰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형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구형도 1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형 선고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고는 이제 측에서. 검찰이 이 법 이론상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이제 하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박 전 대통령은 항소도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공천개입 1심 관련해서 정태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